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시청 대회실에서 열린 직원 원례조회를 통해 윤병희 시장은 3월 중 시정 역점 시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불편 사항은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수건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며 수리시설 사업과 농촌 정비 사업 등 영농과 관련된 사업은 영농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다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과 취약지,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각종 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32회 조세의 날을 맞아 시청 대회실에서는 박승훈 부시장을 비롯해 각 기업체와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와 세정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세수 증대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구성면 마북리, 최영찬 씨 등 5명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기응업 소재 일양약품 등 3개 기업체와 개인 3명에 대하여 성실납세자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개최된 세정보고에서는 세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초 신고 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필요시, 수정신고 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를 확대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용인시의회가 청사 신축 공사를 마치고 지난 2일 의사당 준공식 및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시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시의회 의사당은 부지 면적 598평, 건축 면적 220평, 연면적 1010평의 규모로 의사당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공간 배치로는 1층에 의장실과 부의장실, 민원 안내실 의회 사무국이 있으며 2층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소회의실, 또 시민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의원 상담실이, 3층에는 본회의장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금까지 시청 2층에 회의장을 마련해왔던 시의회는 이번 의사당 준공과 개원 2주년을 계기로 더욱 폭넓게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 부실 시공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돼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시에서는 각종 공사장 등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역북동 소재 신성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성아파트는 지난 96년 11월 착공해 오는 99년 4월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 참석한 관내 건축사와 재난통신지원단, 유관단체 관련 공무원 등 합동으로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모 착용 실태와 리프트 설치 및 운전 상태, 안전망 설치 상태 등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였습니다. 함께 현장을 둘러본 윤병희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제일의 가치관을 정립해 부실 시공이 없는 건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98 시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올해 추진 중인 용인시 대규모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 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는 용인공영버스 터미널에서 태성중고등학교를 거쳐 남동 사거리에 이르는 총 연장 659m에 대해 기존 2차선에서 6차선인 너비 3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지난해 9월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99년 6월에 착공, 200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실시 계획 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최근에 관내 한 중년의 여성이 우리 주변에서 자칫 소홀히 대하기 쉬운 노인분들을 초청해 음식을 제공하고 놀이 한마당을 한껏 펼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중년의 여성은 다름 아닌 역북동 소재 용인 대벌뷔페 대표인 정영미 씨로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관내 거주하는 노인이면 누구든지 환영해 이날 잔치에는 무려 4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정 씨는 이날 노인분들께 따뜻한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국악 공연과 함께 모처럼의 회포를 한껏 풀 수 있는 흥겨운 놀이 한마당을 마련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쓰레기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 쓰레기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줄지 않아서 생활 쓰레기 가운데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은 대부분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많기 때문에 분해나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이 느린 편입니다. 때문에 매립을 해도 좀처럼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 때문에 음식 쓰레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해드리는 음식인데 손님이 가신 데 보면 많은 음식이 남거든요. 그걸 버리려면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술이나 기름을 정화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위스키 한 잔을 정화하는 데 드는 물은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무려 2,000개나 들고 식용유는 1,000개 정도, 찌개류도 200개씩이나 될 정도로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용유가 처리하는 물에 포함되었을 때 깨끗하게 보이지만 자연 정화 과정 속에서 사람 미생물에게는 그 역할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음식물보다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날로 마구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외화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처리에도 막대한 돈이 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우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부터 그릇을 비우고 음식물을 아끼는 작은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IMF라고 전국에서 근무오기 운동이 펼쳐지는 등 온 국민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았으나 새봄을 맞고 신학기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다시 과소비 풍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